독일의 유명한 건축가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시스템을 독일에 꼭 가지고 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설득시키고 있는데요. 오로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흔히 말하는 혁신이고 이걸 도입함으로써 독일의 위상은 어느 유럽 국가보다도 높아질 거라며 이야기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깊지 않은 역사를 비판하고 의심하며 반대를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시스템의 매료가 돼버렸는데요. 독일 전문가들이 모두 매료된 이 시스템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엘라 폰 슈바르츠예요. 올해 36살이고 미넨에서 가장 큰 건축 설계 회사에서 친환경 건축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넨 공대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3대째 건축가 가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전쟁 후 독일 재건에 참여하셨고 아버지는 독일의 전통 가옥을 복원하는 건축가셨죠.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따라 수많은 건축 현장을 다녔어요. 주말마다 아버지의 작업 현장에 가는 게 제겐 소풍 같았죠. 낡은 건물들이 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16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복원하신 200년 된 농가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통 건축의 지혜에 매료됐어요. 현대식 난방 시스템 없이도 두꺼운 벽체와 과학적인 통풍 구조만으로 실내 온도가 쾌적하게 유지되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전통 건축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대학에 진학해서는 친환경 건축을 전공했어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이 많았죠. 제 석사 논문도 전통 건축 기술을 활용한 현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었어요. 그 논문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현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죠. 입사 초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건축계는 아직도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고 프로젝트마다 환경 친화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어요. 그 결과 35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팀장이 될 수 있었죠. 우리 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균 연령은 45살 정도인데 제가 가장 어린 팀장이에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됐어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 설계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정말 큰 고민에 빠졌어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유럽 전역이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설계하는 건물들의 난방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왔거든요. 특히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더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최근 설계한 미넨 근교의 대형 주거단지 프로젝트에서도 난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어요. 기존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컸고 열 분포도 고르지 않았어요. 바닥은 차갑고 천장 쪽만 따뜻해서 실제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죠. 게다가 난방비도 크게 올라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희 팀은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아 고민했어요. 유럽의 유명한 건축 사례들을 연구하고 첨단 단열 소재도 검토해보고 심지어 태양열 난방 시스템도 고려해봤죠. 하지만 어떤 방안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비용이 너무 높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설치가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회사 해외 프로젝트 팀장인 토마스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와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들려줬어요. 한겨울에 한국의 한 가정집에 초대받았는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맨발로 바닥을 딛는 순간 놀라웠대요. 영하의 날씨였는데도 바닥이 따뜻해서 맨발로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바닥 난방이 그렇게 효율적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놀랍게도 이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죠. 구들장이라는 특별한 돌을 이용해 열을 오래 저장하고 열의 대류 현상을 활용해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원리였어요.
현대 건축의 관점에서 봐도 정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더 찾아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현대 건축은 이 전통 온돌 시스템을 첨단 기술과 완벽하게 접목시켰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난방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난방 시스템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결책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효율성과 편리성의 결합, 거기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니. 마치 오랜 고민의 해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밤새 자료를 더 조사하고 분석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문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닥을 통한 난방이 발전했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니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가 더 잘 이해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경영진에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보수적인 우리 회사가 아시아의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그것도 제가 가장 어린 팀장이라는 점에서 꽤나 도전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위기의 시대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했거든요. 전통이라는 이유로 혹은 익숙하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수할 순 없었죠. 제가 찾은 자료들은 온돌 시스템이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모든 난방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좋은 건축가는 과거의 지혜를 미래로 가져올 줄 아는 사람이란다. 그 말씀대로였어요. 이제 제가 한국의 오래된 지혜를 현대 독일의 건축에 접목할 차례였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경영진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곧 우리 팀의 신입 건축가 마르쿠스도 관심을 보이며 합류했죠. 마르쿠스는 대학원에서 아시아 건축을 연구했다고 해서 정말 든든했어요. 우선 한국의 건축 관련 학술 논문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독일어나 영어로 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기초적인 건축 용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요. 구들, 아궁이, 고래 같은 단어들을 처음 배웠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나요. 온돌의 역사를 파고들수록 더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기원전부터 시작된 이 난방 시스템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온돌은 거의 과학적 완성품에 가까웠더라고요. 구들장의 과학적 원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화강암 계열의 이 돌은 열을 오래 저장하는 동시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현대 건축에서 사용하는 추결 시스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구들장 사이의 빈 공간은 단열 효과까지 있어서 이중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구조였어요. 더 재미있었던 건 고래라는 개념이었어요. 연기와 열이 이동하는 길을 최적화해서 만든 이 시스템은 마치 현대의 공기역학을 적용한 것 같은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래의 기울기, 너비, 높이가 모두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열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현대 한국의 온돌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온수 파이프를 이용한 현대식 온돌은 전통 온돌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은 대폭 향상시켰어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과의 연동이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어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난방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온도를 올리고 외출할 때는 자동으로 낮추고 심지어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리 대응할 수도 있대요.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방이 따뜻하다가 아니라 방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온돌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열기가 그만큼 직접적이고 강렬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바닥이 살아있다라는 표현도 써요. 온돌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연구도 흥미로웠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닥을 통한 난방이 발전한 거죠. 이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니까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가 더 잘 이해되더라고요. 연구 중에 우연히 알게 된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인 슈미트 건축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의 건축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서울의 큰 건설회사와 기술 협약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온돌 시스템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가 볼프강은 우리는 100년 넘게 라디에이터를 써왔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다른 시니어 건축가들도 유럽의 건축 문화와 맞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대비 30%에서 40% 적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실내 온도 분포도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라디에이터는 천장 쪽이 27도, 바닥이 17도로 10도나 차이가 났는데 온돌은 위아래 온도 차이가 2도 이내였어요. 특히 환경 영향 평가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면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톤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딱 맞는 솔루션이었죠. 이 부분에서는 볼프강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젊은 건축가들의 반응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스마트홈 기능에 관심이 많았죠. 마르쿠스는 이건 미래의 표준이 될 거예요 라며 흥분했고 다른 젊은 동료들도 하나둘씩 지지 의사를 보였어요.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거였어요. 많은 동료들이 독일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지 않는데 온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었죠.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돌은 앉아서 생활하는 것과 관계없이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에요. 열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설득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건 실제 사례들이었어요. 스위스의 한 럭셔리 호텔이 2년 전부터 한국식 온돌 난방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찾아냈거든요. 그 호텔 지배인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겨울철 투숙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특히 노인과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거든요. 더 깊이 연구하면서 예상치 못한 장점들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온돌 난방은 실내 공기질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데우면서 강한 대류 현상을 일으켜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온돌은 바닥에서 열이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먼지가 덜 날린다고 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점이죠. 습도 조절 효과도 놀라웠어요. 온돌 방식은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겨울철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점이었어요. 특히 피부 건조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마침내 모든 연구 자료를 정리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무려 12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현대적 적용 사례, 경제성 분석, 환경 영향 평가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특히 마지막 장에는 우리 회사가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포함시켰죠. 이제 남은 건 경영진을 설득하는 일뿐이었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됐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놓칠 리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엘라, 넌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드디어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저는 전날 밤잠도 설쳤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란다. 좋은 건축가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안할 줄 알아야 해. 오늘 제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있었죠. CEO부터 시작해서 기술이사, 재무이사, 그리고 각 부서장들까지.
평소엔 편하게 대화를 나누던 분들인데 오늘만큼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완성된 최고의 솔루션이죠. 먼저 현대화된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인 에너지 효율성부터 설명했어요. 기존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덮이면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돼요.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천장 쪽은 덥고 바닥은 차갑죠. 하지만 온돌은 달라요.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워서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거든요. 마치 태양이 대지를 덮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 경영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CEO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거군요. 정확히 그거였어요. 두 번째로 설명한 건 쾌적성이었어요. 라디에이터는 위아래 온도 차가 커서 불편한데 온돌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고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난방 방식이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CEO가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손주가 있는데 겨울이면 바닥이 차가워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실버타운 프로젝트와 어린이집 프로젝트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특히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분들의 낙상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서 모두가 긍정적이었죠. 다음으로 설명한 건 습도 조절 효과였어요. 겨울철 실내가 건조해지는 건 모두의 고민거리잖아요.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죠. 온돌은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줘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의료시설 설계팀장이신 헬가 박사님이 특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설계하는 병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온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스마트홈 시스템과의 연동은 우리 CTO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인공지능이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난방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나 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주자가 있다면 시스템이 이를 학습해서 6시 30분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퇴근 시간에 맞춰 미리 난방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날씨 데이터와 연동해서 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CTO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건물의 지능을 심는 거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빌딩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 환경 친화적인 면을 설명할 때는 우리 회사의 ESG 담당자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도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했죠. 우리 회사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탄소 감축 목표가 있잖아요. 온돌 시스템의 도입은 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ESG 담당자의 이 말에 경영진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축 디자인 측면의 장점도 설명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벽면을 차지하는 장치가 없어서 실내 공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요. 우리 디자인 팀장은 이 부분에 특히 흥분하시더라고요. 창가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통유리를 통한 자연광 유입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안전성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어요. 현대식 온돌은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온도 조절이 정밀해서 과열 걱정도 없어요. 특히 온도 센서와 자동 차단 시스템이 있어서 만에 하나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설명할 때는 기술 담당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현대식 온돌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부분적인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모든 배관에 IoT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수나 고장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방적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사례들도 보여드렸어요. 특히 스위스의 한 호텔 사례가 결정적이었죠. 온돌 도입 후 투숙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절감됐다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렸거든요.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가 바닥 난방 때문이라고 했대요. 발표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이었죠.
우리가 곧 착공할 민행 근교의 소규모 주거단지에 온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보자는 거였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선도적인 건축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우리의 강점과 결합할 수 있죠. 이는 우리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긴장된 침묵이 이어지다가 CEO가 먼저 입을 열었죠. 마리엘라, 당신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민행 근교의 첫 온돌 시범단지 현장에 서 있어요.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 이 단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도전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요. 특히 올겨울은 유럽의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는데 이런 때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죠. 처음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 그리고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거기에 독일의 까다로운 건축 규정도 넘어야 할 산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모두 기우였다는 게 증명됐어요. 첫 입주가 시작된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일 먼저 입주하신 분이 73세의 마리아 할머니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진정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따뜻한 바닥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입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토마스 씨는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고, 천식이 있는 안나 씨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3살배기 쌍둥이를 키우는 슈미트 부부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기어 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고요. 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더라고요.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더 잘 된다나요. 실제로 한 학부모님은 자녀의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가 매트를 깔고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책상에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오래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열려요. 처음에는 온돌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발전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팁을 공유하고 온돌과 어울리는 가구 배치법을 공유하고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해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한 주민분이 직접 김치를 담가오셔서 나눠 드셨다니까요. 기술적인 성과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혁신을 더해가고 있어요.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AI 스마트 온돌은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예요. 이 시스템은 날씨 데이터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난방 시점을 예측하는데 한국의 파트너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혁신적이래요. 실제로 우리 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겨울철 난방비가 기존 방식 대비 훨씬 절약됐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도 월등히 좋아졌어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낮게 측정됐는데 이는 온돌 난방이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결과는 독일 환경부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에 그린 빌딩 프로젝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소개됐을 때가 기억나요.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의 조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거든요. 그때 느낀 자부심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는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스위스의 유명 호텔 체인 알프스 스위트에서는 전 지점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우리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해왔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두바이의 반응이었어요.
사막의 큰 일교차를 극복하는 데 온돌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 같다며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어요. 온돌이 더운 여름철에도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통해 적절한 온도로 냉방을 하니까 에어컨처럼 차가운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아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이건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점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됐죠. 얼마 전에는 차세대 스마트 온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태양광 에너지와 지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초기 테스트 결과가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우리가 한국의 전통 온돌에 현대적 기술을 더하면서 오히려 한국 파트너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한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보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감탄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매달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어요. 회사 내부의 변화도 놀라워요. 예전에는 새로운 시도를 꺼리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이노베이션 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신입사원이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벽면 난방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재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이에요. 채용 문화도 변했어요. 이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우선적으로 뽑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건축을 전공한 지원자들이 부쩍 늘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독일 학생을 채용했는데 그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어요. 최근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우리 회사 최연소 부사장이자 첫 여성 부사장이에요. CEO는 당신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아버지의 반응도 특별했어요. 평생을 전통 건축만 고집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제 프로젝트를 가장 열렬히 응원해 주세요. 얼마 전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야. 과거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되살리는 거지. 그 말씀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요즘은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퇴근 후에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온돌과 관련된 전통 건축 용어들을 배우면서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흥미로워요. 지난달에는 한국의 파트너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국어로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무척 많아요. 현재는 대형 공공건물의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타겟은 병원이에요.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온돌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거든요. 특히 소아병동에는 바닥 난방이 꼭 필요해요. 항암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교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에요. 현대 교육은 더 이상 책상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토론하고 그룹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돌이 있으면 이런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실제로 시범 운영 중인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가장 야심찬 계획은 제로 에너지 온돌 하우스 프로젝트예요.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온돌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지하에는 지열 시스템을 설치해서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한국의 기술연구소들과 협력해서 이미 설계는 완료했고 이제로 에너지 온돌 하우스는 내년 봄에 첫 시범주택을 착공할 예정이에요. 이미 많은 환경단체들과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EU의 환경위원회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유럽 전역의 친환경 주택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최근에는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버티컬 팜수직 농장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벽면을 따라 설치된 온돌 시스템으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농업기술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데 초기 실험 결과가 무척 긍정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 기술을 이해하고 현대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다른 전통 건축 기술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혁신은 결국 다양한 문화와 기술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온돌이 독일의 건축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우리 회사 내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했어요. 세계 각국의 전통 건축 기술을 연구하고 현대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이에요. 아랍의 전통적인 바람탑 기술, 스칸디나비아의 단열 기술 등 이미 여러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가끔은 제가 걸어온 길이 신기하기도 해요. 처음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정한 혁신은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걸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세계의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건축가가 될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제주도의 전통 가옥을 견학하러 가요. 현무암으로 지은 집들이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우고 싶거든요. 어쩌면 거기서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는 더욱 기대돼요.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이런 도전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가 지은 온돌 주택단지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제는 한국의 온돌이 더 이상 외국의 난방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지혜가 됐죠. 앞으로도 이런 혁신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의 온돌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뻗어나간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신기한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